왜 하필 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가슴을 때리는 충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100살까지 짱짱하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올리다가 1년 좀 쉬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표준 치료하면서 쉬었을 때예요. 후에 몇 달 또 영상을 올리다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다시 8개월을 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을 올린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낮은 경우에 속했어요. 출산도 했고 짧지만 수유도 했고 치밀 유방도 아니었고 가슴이 크지도 않았고 술, 담배 당연히 안 했고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게 나름 노력도 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당연히 충격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였고 치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통 아프게 되면 내가 무리했구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겼구나, 쉬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암은요 진단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하필 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가슴을 때리는 충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다 바꾼 건 아니지만 몸에 뿌리 깊은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은 앞으로도 평생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암 환자에게 치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뼛속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암이 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적인 약점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려서부터 변비가 심했어요. 물론 성인이 되고서는 노력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장 상태는 확실히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였어요. 장 내 불균형 상태였다는 거죠. 간이 약한 가족력이 있었어요. 물론 간 수치는 한 번도 정상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본가 외가 모두 간 때문에 좀 돌아가신 이력도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해독을 주관하는 간과 장이 약하면 암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제 몸에 쌓이는 독소가 많았다기보다는 독소들을 해결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을 진단받을 당시에 혈액검사 결과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어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거죠. 저는 이것도 장 기능이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자가 면역에 의한 게 90%예요. 아시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위해 했었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3대 표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수술도 했고 항암도 했고 방사선도 받았어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 상담하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암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든 항암이든 결국은 내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한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양에서 내뿜는 독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양을 제거해서 종양이 내뿜는 독소를 우선 재빨리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염증도를 줄여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야 종양 주위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꼭 항암 영양제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종양의 주변뿐 아니라 전신에 퍼진 암세포와 독소들이 더 이상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재발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충분히 근거 있고 임상도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겪어보니까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걸 의식하면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표준 치료 받으면서 내린 저의 생각은 수술을 하는 건 권해드립니다. 항암도 하시고, 하지만 방사선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음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요즘 식사를 제외하고 하루 동안 먹는 간식거리입니다. 일하는 동안 틈틈이 주전부리로 오며 가며 핑거푸드처럼 집어먹어요. 하루 먹는 게 고구마 1개, 그리고 찐계란 1개, 브로콜리 3분의 1개, 호두 4알, 30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니 토마토 10알에서 20알,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 미니 양배추 5알 정도, 그 위에 제철 과일 그때그때 나오면 조금씩 추가를 해서 먹거든요. 미니 양배추는 올리브 오일을 정말 드립다 부어서 먹습니다. 많이 시도해 보다가 정착한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암 영양제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 암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개인마다 암이 오는 위치와 발병 원인은 다 달라요.
약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한 번쯤은 기능의학병원을 꼭 가셔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게 영양제 설계를 할 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검사가 중금속의 노출도 측정을 하셔야 돼요. 쥐를 통해 실험을 했을 때 중금속은 한 가지에만 노출됐을 때보다 두 가지 이상 노출이 됐을 때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게 10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금속 수치가 정상 이하라도 두 가지 이상이 검출이 되면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중금속 해독 치료는 꼭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암 표지자 검사. 미리 다른 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암 표지자 검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NK세포 활성도 검사. 이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거든요. 이 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검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비타민, 미네랄 수치 검사하시고 호르몬 검사. 여성암인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비타민 D 혈액 검사. 60에서 100 유지하셔야 되고요. 이런 검사들은 혈액 검사, 모발 검사, 소변 검사하면 다 측정이 돼요. 자신의 현재 상태, 영양 상태, 염증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우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나만의 영양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더해서 암 종류별로 검증된 항암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도 곧 리스트업 해드릴 예정이에요. 뻔한 말이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찾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내놔야 되더라고요. 평생 동안 읽어놓은 모든 것을 내놔야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짱짱이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살까지 짱짱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